지난주 금요일에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흥미로운 건 그 이전 호남 지역의 지지율과 이번 지지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후보별로 그 추이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건데요. 헌명 위원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3월 셋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44%, 45%, 47%의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른바 전두환 표창장 자랑 논란 그리고 문재인 캠프 측의 부산 대통령 발언 이후에 지금 광주 전라 지역에서 14%포인트가 떨어지면서 33%를 기록했다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까? 의미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저는 김종인 전 의원이 오늘 어디 인터뷰인가에서 지지율 30%가 어떻게 대세론이 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더 이상 확장을 못하고 있는 문재인 대표의 여론 대세론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당 경선을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물론 안철수 대표의 승리가 있긴 하지만 아까도 민심을 전하는 여론에 보면은 굉장히 반문 정서가 강하구나. 예. 사실은 작년 총선 때도 하도 호남에서 지지가 안 나오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지지를 철회하시면 저는 정치 안 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었잖아요. 예. 물론 그 말이 시건이 되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 경선이 굉장히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결과가 호남, 야권 텃밭인 호남에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쉽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는 굉장히 문재인 대세론이 꺾이고 아까 보면 좀 왜 주식 투자할 때 상투 잡았다는 표현 있잖아요. 상투 잡았다. 상투 잡고 좀 약간 내리막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여기서 어떤 안희정 변수가 굉장히 저는 좀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어 보인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후보는 어쨌든 호남의 지지 근원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 열린우리당으로 만들어서 호남 야권을 분열시켰다는 원죄,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특검 수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원죄에다가 그다음에 최근에 그런 전두환 표창장 발언이라든지 또 정치 안 한다 이런 시건들이 과연 이 사람한테 우리 미래를 맡길 수 있나 이런 어떤 불신감이 굉장히 팽배해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역시 반문 정서라는 게 지난 총선부터 계속 호남에 이어지고 있다는 걸 재확인시켜준 것 같고요. 또 막상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 대연정 발언 때문에 조금 주춤했었는데 저는 오늘 예를 들면 전북 같은 경우에 이제 광주 지나서 전북 지나서 다음에 이제 충청도잖아요. 예. 근데 충청도는 사실 안희정 지사 텃밭이거든요. 그렇죠. 반기문 총장보다도 지지율이 높게 나왔던 지역이라서 만약 바람이 불 경우에는 이게 민주당 최종 경선까지 안희정 후보의 바람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고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55%를 못 넘고 경선에서 안희정 지사의 결선 투표에서 두 사람이 붙는다면 예. 역시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 상당히 재밌습니다. 13%포인트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이 여론조사와 오늘 광주 현장 투표를 앞둔 대선 주자들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한 사람씩 들어보죠. 안희정 지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 봐라. 여론조사 결과 봐라. 지금의 대세론이라는 건 안방 대세, 셀프 대세. 더 많은 국민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본선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긴장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필승카드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 이 필승카드는 나다. 이런 메시지죠. 이재명 후보입니다. 토론회에서 문 후보의 호위무사 평가를 받는 최종 후보를 문제 삼아야지 안 지사의 네거티브를 문제 삼아서 안 된다. 이재명 시장 오늘도 역시 문 후보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민태우 시장님, 조금 전에 여론조사 그래프를 보면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13%포인트 하락이 다시 반등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이 호남 지역의 투표 결과도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비문, 반문표가 만만치 않다라는 건 국민의당 경선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 문재인에 대한 상대가 안철수냐 안희정이냐라는 면에서 볼 때는 안희정 지사한테 이게 조금 경선에서는 기술적인 면으로 보면 좀 불리한 면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광주에 갔을 때 보니까 상당수의 분들이 둘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전화로는 민주당 경선하고
직접 가가지고 또 이제 국민의당 경선하고. 아, 둘 다 했다. 예, 둘 다 한 사람은 아무래도 안희정 지사한테 좀 유리할 가능성이 이게 높겠죠. 예. 근데 말씀드린 거, 오늘 여기 이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보도들이 이렇게 많이 나고, 호남은 더더욱 보도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역결집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건 오히려 현실적으로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이 이제 기술적으로 보여요. 그 둘 다 하신 분은 잘은 모르지만 추측컨대 뭐 안철수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혹은 안희정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보단 누구 후보만 안 되긴 된다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예. 또 호남에서는 이게 반문 정서 분명히 실체합니다. 근데 이걸 되게 정교하게 다뤄야 되는 게, 반문으로 이게 들어갔다가 뭐 과거 뭐 새누리당 이쪽 손잡는 것처럼 보이면 또 확 돌아서거든요. 예. 여기에 뭐 개헌론 같은 게 호남에서부터 부딪힌 게 이제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구 여권은 다 자격 없다. 나중에 어찌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미리미리 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거. 안희정 지사도 억울해하는 게, 아니 내가 안희정인데 나를 이렇게 의심한단 말이냐. 예. 근데 문재인 전 대표 쪽에서는 그 부분을 탁 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안희정 지사도 호남에서 주춤했던 거거든요. 그런 이제 정교한 부분을 어떻게 가르마를 타고 가냐가 문재인 대항마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팽팽한 분위기 속에 여의도 사무실에 떡하니 명당 자리에 캠프 사무실을 차린 분이 있습니다. 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